오키시마호, 이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희생된 사람이 최소 수천 명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몇 배에 달하는 규모인데 왜 우리는 이 사건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해방의 기쁨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배 한 척. 그 배가 갑자기 거대한 불길에 휩싸이며 바다 한가운데서 두 동강이 났습니다. 수천 명의 비명소리가 차가운 바다를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미군 기뢰 때문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죠. 살아남은 이들은 증언합니다. 일본군이 의도적으로 배를 폭파시킨 수중 학살이라고요. 80년 동안 어둠 속에 은폐되어 있던 비극. 고향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차가운 물속에 잠겨야 했던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45년 8월 24일 오후 5시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 우키시마호는 갑자기 속도를 늦추더니 바다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렬한 폭발음이 울렸어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자들은 하나같이 3번에서 4번의 폭발음을 들었다고 증언했어요. 배는 두 동강이 났고 물이 빠르게 차올랐습니다. 아비규환 속에서 사람들은 가족의 이름을 불렀지만 배가 가라앉으며 생긴 소용돌이가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생존자 강희순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거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 지옥이 따로 있는가? 바로 그곳이었지. 수천 명의 조선인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하던 배는 그렇게 침몰했습니다. 광복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갈 기대에 부풀었던 사람들은 고국 땅을 밟지 못한 채 차가운 바다에 잠겼어요. 일본 정부의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미군이 설치한 기뢰에 부딪혀 폭발한 사고라는 거예요. 당시 마이즈루 인근 해역에는 기뢰가 많았고 소혜정의 안내 없이 진입하다 기뢰에 충돌했다고 발표했죠. 사망자는 조선인 524명, 일본 승무원 25명.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기뢰가 폭발하면 배 외부에서 충격이 오는 거니까 선체는 안쪽으로 구부러져야 정상입니다. 1954년 배가 인양됐을 때 당시 작업에 참여했던 타무라 케이오 씨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에는 선체의 철근이 모두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었습니다. 외부 충격이 아니라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증거예요. 기뢰 폭발이라면 또 하나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기뢰는 배가 움직일 때 반응합니다. 배의 자기장이나 음파, 수압 변화에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키시마호는 폭발 직전에 멈춰 있었어요. 기관도 꺼진 상태였습니다. 멈춰 있는 배에 기뢰가 반응할 리가 없죠. 게다가 기뢰가 터지면 수십 미터 높이의 물기둥이 솟아오릅니다. 하지만 그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생존자들의 증언은 일본 정부의 발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건 직후인 1946년 생존자 최기령 씨가 남긴 기록이 있어요. 일본 승무원들이 갑자기 조선인들을 갑판 아래로 내려가라고 재촉했고 그 사이 승무원들은 소형 보트를 타고 배를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폭발이 일어났어요. 일본 정부는 승객들을 갑판으로 유도해서 피해를 줄였다고 했는데 정반대였던 거죠. 또 다른 생존자 정기영 씨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폭발 전날 일본 병사 둘이 젖을 먹고 있는 아기를 보며 이렇게 말했대요. 저 불쌍한 어린애가 꽃봉오리도 피우지 못하고 가게 생겼으니 큰일이다. 폭발하기 전에 한 말이에요. 다른 생존자들도 항해 중에 일본 군인들이 문서 뭉치를 바다에 던지는 걸 봤다고 증언했어요. 문서로 남은 증거도 있습니다. 2016년 한일문화연구소 김문길 소장이 일본 방위청 문서를 입수했는데 거기에는 우키시마호에 폭발물이 실려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2019년에는 더 충격적인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사건 4개월 뒤 연합군 요청으로 작성된 조사 보고서였는데 출항 전 일본 승무원들이 규탄 시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조선인 때문에 생명을 바칠 수 없다며 위험한 구역 항해는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일본 해군 참모장이 답했어요. 의무를 수행해 깨끗이 목숨을 바쳐라. 문서에는 이것을 폭탄적인 선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게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이 수십만 명이나 됐거든요. 홋카이도의 탄광에서, 아오모리의 군사시설에서 혹독한 노역에 시달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본은 두려워했어요. 해방된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었고, 더 큰 문제는 곧 열릴 전범 재판이었습니다. 강제징용의 실상이 드러나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죠. 그래서 8월 17일 급하게 명령이 내려졌어요. 조선인들을 즉시 송환시키라는 거였습니다. 8월 20일 아오모리현 오미나토 항구에 광고지가 붙었어요. 8월 22일 부산으로 향하는 마지막 배, 조선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몇 년간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그들에게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 8월 22일 출항이었는데 왜인지 하루 앞당겨 21일에 배가 떠났어요. 더 이상한 건 항로였습니다. 오미나토에서 부산으로 가려면 동해를 가로질러 직선으로 가면 됩니다. 훨씬 빠르죠. 그런데 우키시마호는 일본 연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기뢰가 많은 위험한 항로를요. 배 안에서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째 항해하는데 일본 땅이 계속 보였거든요. 부산으로 간다면 일본이 멀어져야 정상인데 말이에요. 별자리를 아는 사람들은 방향이 다른 것 같다고 했지만 그 말은 금방 묻혔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8월 24일 배가 마이즈루 항으로 방향을 틀자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디로 가는 거냐고요. 승무원들은 기름을 넣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5시 배는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멈췄고 폭발했습니다. 폭발 당시 배에는 일본 해군 승무원 255명이 있었습니다. 그중 236명이 살아남았어요. 반면 조선인 대부분은 사망했죠.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폭발 직전 200명이 넘던 승무원들이 하나 둘씩 사라졌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갑판에 남아있던 몇몇 조선인들이 목격했어요. 20명 남짓한 승무원들만 기관실로 향하는 게 보였고 나머지는 이미 소형 보트를 타고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그리고 폭발이 일어났어요. 가까이에 일본 해군 사령부가 있었음에도 구조에 나선 건 마이즈루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시신들이 계속 떠내려왔어요. 탑을 쌓을 만큼 많았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망자를 524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부터 의문이에요. 일본은 탑승자가 총 3,725명이었다고 했는데 생존자들과 현장 목격자들은 7,000명에서 12,000명이 탔다고 증언했거든요. 일본군은 승선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누가 탔는지 모르니 정확히 누가 죽었는지도 알 수 없다는 논리였죠. 사건 직후 일본이 연합군 사령부에 보고한 사망자 수는 256명이었어요. 나중에 발표한 524명보다 더 적은 숫자입니다. 처음부터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1954년 민간 기업이 침몰한 배를 인양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기회였어요. 전문가들이 선체를 조사하고 폭발 원인을 규명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일본 정부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선체를 고철로 팔아버렸습니다. 더 쉽게 인양하기 위해 다이너마이트로 배를 한 번 더 조각냈다고 해요. 내부에 남아있던 모든 증거가 사라진 거예요. 승선자 명부도 정말 없었을까요? 일본 정부는 80년 동안 한결같이 명부는 없다고 했습니다. 작성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2024년 9월 갑자기 발표가 나왔어요. 승선자 명부 70여 개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80년 동안 거짓말을 한 거예요. 6월 반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90년대 일본은 6월 300여 구를 한국에 반환했는데 감식 결과 309 모두 여러 사람의 뼈가 뒤섞여 있었어요. 누구의 뼈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1992년 생존자와 유족들이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1년 교토지방재판소는 일본 정부가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했어요. 생존자 15명에게 1인당 300만 엔의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 오사카 고등재판소가 1심을 뒤집었어요. 설령 일본 정부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1965년 한일 기본조약으로 보상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거였습니다. 80년을 기다렸지만 법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2023년 사건 78년 만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마이주루 시민들로 구성된 추도회에서 희생자들의 집단 매장지로 추정되는 장소 3곳을 찾아낸 거예요. 해상자위대 영내, 해안가 공원, 초등학교 앞 공터, 주민들의 증언을 모아 찾아낸 곳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시신 여러 구를 묶어 끌어올린 뒤 한꺼번에 묻었다고 해요. 일부 유해는 어민들에게 발견돼 지역 사찰에 안치됐는데 두개골 사구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해를 평생 찾아 헤맸던 한 아들이 그곳을 찾았어요. 당시 3살이었던 그는 이제 80이 넘은 노인이 됐죠. 혹시라도 아버지 유해가 있을까 싶어 간절히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산소도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사찰 주지 스님은 말했어요. 주지가 된 지 11년이 됐는데 이곳을 찾아온 참배객은 이분이 처음이라고요. 2024년 생존자는 이제 단 3명만 남았습니다. 1945년 당시 10대였던 사람들이 90대가 됐어요. 1990년부터 생존자들을 찾아다녔던 전재진 씨는 총 83명의 증언을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국민적 무관심이 나를 가장 힘들게 했다. 내 세대의 해결이 안 되더라도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야 한다. 2025년 12월 2일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거였어요. 여야 만장일치. 80년 만에 한국 국회가 공식적으로 일본의 진상 규명을 요구한 겁니다. 12월 29일 한국 정부가 일본에서 넘겨받은 명부 75건을 분석한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어요. 승선자 3,542명, 사망자 528명. 하지만 유족들은 반발했습니다. 2026년 1월, 지금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어요. 기뢰에 의한 사고였고 더 이상 논할 게 없다는 거죠. 8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우키시마호의 진실은 여전히 차가운 바닷속에서 우리를 응시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해방 정국에서 벌어진 잔인한 전쟁 범죄이자 은폐된 학살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우리가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날의 진실을 기억하는 것만이 억울하게 떠난 영혼들을 달래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산 중앙동 수미르 공원에는 작은 위령비가 있어요. 우키시마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비석이죠. 정부 차원의 정밀한 유해 발굴과 DNA 검사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유해라도 고국 땅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주기를 바라는 유족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키시마호의 비극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아픈 손가락입니다. 지금도 마이주루 바닷가에는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울음소리가 파도를 타고 들려오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고 먹먹해지기만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잊혀가는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